안녕하세요. 자세 전문가 송영민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과 건강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 부족에 시달리면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다음날 만성 피로감을 느끼거나 여러 가지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잠을 잔다는 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쉬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특히 뇌과학 관점에서는 수면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 동안 겪었었던 여러 가지 감각과 관련된 기억들을 뇌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자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완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면서 전날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자고 나면 우리가 개운하다는 느낌이 들면서 스트레스가 사라지거든요. 이렇게 감정의 꼬리표를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뇌가 청소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뇌에 안 좋은 단백질 물질들이 쌓이는데요. 자는 동안에 뇌혈관이 확장이 되고 뇌와 척수를 감싸고 있는 뇌척수액을 통해서 쭉 이게 순환을 하면서 뇌를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단백질 물질들을 골반 쪽으로 흘러내려 보내서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소하다가 중간에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뭐 변기가 5칸이 있어요. 그러면 4칸만 청소를 하고 한 칸은 계속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매일마다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뇌와 관련된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양질의 수면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양질의 수면을 위해서는 뇌척수액이 잘 흘러다닐 수 있는 신체 구조, 즉 바른 자세로 수면을 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로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순서대로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이렇게 인체 모형이 누워있는 자세는 사실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목이 좀 불편한 자세고요. 허리도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침대나 바닥에 눕기 전에 허리를 늘려주면서 척추를 스트레칭하면서 누우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자, 먼저 앉은 자세를 하시고 그 상태에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뒤로 눕는 건데 골반을 뒤로 천천히 기울이면서 팔꿈치로 이렇게 기대주세요. 골반에서부터 척추를 하나하나 늘려서 붙여 나갈 건데 자, 이 상태에서 어깨 내리고 허리를 길게 늘리면서 뼈 하나를 이렇게 붙이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누우면서 허리를 위로 쭉 늘리면서 뼈를 하나하나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눕습니다. 길게 척추뼈를 하나하나 늘려서 붙인다. 이렇게 하다가 등까지 누웠죠? 그 다음에 목도 늘릴 수 있어요. 손으로 머리 뒤통수를 잡으시고 그 상태에서 움츠러들어 있는 게 아니라 길게 피부를 길게 늘리면서 목뼈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길게 늘려서 눕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천천히 무릎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 라잉이라고 하는데 미국 자세 전문가인 에스더 고케일이라는 분이 이 방법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리를 늘려서 이완을 하고 우리 자기 전에 척추를 길게 늘려서 디스크에 감압 효과를 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골반에서부터 머리 뒤쪽까지 길게 늘려서 하나하나 분절분절 붙이듯이 이렇게 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웠을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베개예요. 우리 베개 유목민, 베개 난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베개를 어떤 수집가처럼 엄청 모으세요. 사실 어떤 기성품 베개도 내 신체 사이즈에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의 후기가 좋고 이 베개가 너무 목이 편했어요 하더라도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체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베개의 높이는 6에서 9cm 사이입니다. 완벽하게 뭐 몇 cm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 이유는 짱구머리일 수도 있잖아요. 납작형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신체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약간 높은 수준으로 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몇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 목은 C자 컵으로 이렇게 받쳐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반적인 베개를 쓰면 이렇게 뜨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수건을 말아서 받쳐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롤 모양으로 말아주시면 돼요. 이걸 목 가운데에 살짝 받쳐주시고 이렇게 베개를 베시면 목을 수건이 살짝 받쳐주면서 피부를 채워주니까 주무실 때 목이 좀 편안한 느낌이 나실 거예요.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게 뭐죠? 바로 기능성 베개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기성품이기 때문에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또는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복불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수건으로 먼저 받쳐놓고 체험을 해보신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정말 내 목엔 편해, 잘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장에 가셔서 기능성 베개를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보시면서 그 비슷한 느낌이 나는지 꼭 체험해보시고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릎이 불편하시거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저처럼 지금 무릎을 다 펴는 자세가 사실 불편할 수 있어요. 특히 허벅지 안쪽에서 허리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짧아져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펴는 순간 허리를 이렇게 뜨게 만들면서 오히려 무릎을 펴니까 허리가 젖혀지는 현상이 생겨요. 허리가 압박을 받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무릎 뒤에 두툼한 이불이나 큰 베개로 받쳐주시는 게 좋아요. 이 큰 베개를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무릎 뒤에 오금 쪽에 받쳐주시면 일단 무릎이 구부러집니다.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무릎 관절도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요. 허리 근육도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허벅지 뼈가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근육 길이가 팽팽하게 끌어당겨지는 게 아니라 길이가 느슨해지면서 허리로 압박되는 현상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도 편안한 느낌이 나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는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좋은데요. 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뇌 척수액을 통해서 뇌에 나쁜 단백질 물질들을 청소하는 그 기능에 있어서 바로 눕는 자세보다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효과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거나 이렇게 뭔가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게 좀 더 편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눕겠죠. 이렇게 누우실 거예요. 자, 잘못된 점을 찾아보세요. 자, 바로 베개 높이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바로 누울 때 6에서 9cm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옆으로 누워 잘 때는 원칙이 달라집니다. 내 어깨 폭만큼 높아져야 돼요.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뒤에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옆으로 누웠죠? 베개를 베고 그러면 목과 등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돼요. 우리 바른 자세 할 때 척추를 일직선으로 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옆으로 누웠을 때도 이렇게 일직선 상태를 유지하고 자는 게 목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베개 높이는 어깨 폭만큼 높아지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베개가 너무 낮은 상태에서 원래 누워서 베는 베개를 쓰면 보이시나요? 목이 아래로 꺾이죠? 베개가 반대로 너무 높아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면 그러면 목뼈가 위로 꺾이게 되겠죠. 이런 것들도 목 디스크를 압박하고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개를 반으로 접든 수건으로 받쳐주든 목뼈와 등이 일직선이 되는지를 서로 관찰해 주시고 중립자세가 되는 베개 높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허전한 부분이 있어요. 목을 중립자세로 맞췄잖아요. 그런데 허리도 중립자세로 맞춰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은 허리가 아래쪽으로 꺾여요. 일반 매트리스는 엉덩이랑 어깨가 아래로 같이 내려가면서 중립자세를 유지하기 좋은데 바닥 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허리가 이렇게 꺾여요. 그래서 작은 쿠션이나 역시 수건을 말아서 옆구리 쪽에 살짝 이렇게 채워주시면 허리까지 중립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허전해요. 바로 무릎이죠. 무릎이 서로 맞물려 있죠. 되게 한 이 정도로 이렇게 꺾어서 주무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골반이 어떻게 되죠? 앞으로 기울어지죠.
중립 자세에서 허리가 비틀어지면서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척수에게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무릎 사이에 베개나 쿠션을 넣어서 주무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주무시면 척추가 중립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러면 느낌이 좀 더 편해지실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질문 드리면, 어떤 분은 왼쪽으로 누워서 자야지만 잠이 잘 온다. 그래서 매일마다 왼쪽으로만 누워 주무시고, 어떤 분들은 오른쪽으로 누워 자야 잠이 잘 온다. 이렇게 하면서 오른쪽으로 누워 주무세요. 한 연구에 의하면 한 자세로만 옆으로 누워 자게 되면 중력을 생각해 보세요. 일단 눌리는 쪽이 항상 똑같겠죠. 피의 흐름을 생각해 보세요. 피도 물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처지겠죠. 신장이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 신장에 결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무실 때는 왼쪽으로도 누워 주무셨다가, 처음에 잘 때 오른쪽으로도 누워 주무셨다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중간중간에 깨어있을 때 자세를 바꿔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어깨가 한쪽으로 눌리거나 한쪽 신장에 결석이 생기거나 이렇게 피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잠을 주무실 때 한쪽이 편하실 거예요. 그래도 교차해서 자꾸 연습하시면 반대쪽으로도 잠이 잘 오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엎드려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장 안 좋은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목이 벌써 90도까지 비틀리게 됩니다. 우리 뇌척수에게 흐름도 안 좋아질 뿐더러 일단 목이 굉장히 불편해지죠. 아침에 일어나는데 목이 잘 안 돌아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엎드려 주무시는 자세를 피해야 되는데, 되게 엎드려서 주무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약간 불안해요.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서 가슴을 내 체중으로 누르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엄마 등에 엎여 있거나 엄마한테 안겨 있으면 우리가 포옹을 하면 가슴이 압박을 받게 되잖아요. 그 압박받는 느낌이 사랑을 받는 그런 경험들과 같이 결합이 되면서 편안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그럼 이렇게 또 엎드려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심리 상담사 분들이나 아니면 수면학자들이 어떻게 처방을 하냐면, 베개를 끌어안고 자라 그래요. 이렇게 바로 누운 자세에서 베개를 끌어안고 자라 그래요. 그런데 그냥 끌어안고 자는 게 아닙니다. 베개가 가볍잖아요. 가슴을 압박하면 좋겠죠? 베개 안에 모래주머니를 꽉꽉 채워 넣어줘요. 그런 다음에 그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이용해서 가슴을 이렇게 누르고서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슴이 압박을 받으면서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면서 몸이 빨리 이완을 해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게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모래주머니 없잖아요. 이럴 때는 책을 안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전공서적을 이용합니다. 전공서적, 두꺼운 책일수록 좋아요. 여기다가 전공서적을 넣으세요. 네, 끝났습니다. 가슴 쪽으로 책의 무게를 이용해서 눌러주고 주무시면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바른 자세로 내 몸을 만들어 놓고 이제 처음에 주무세요. 그런데 자다 보면 또 어떻게 되죠? 네, 뒤척입니다. 그러면서 약간 흐트러져요. 괜찮습니다. 처음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잘 때는 몸에 욕창이 생기지 않게 자꾸 스스로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니까요. 그런 움직임을 그냥 허용하시고 처음에 잘 때 자세를 가지런한 자세로, 바른 자세로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또 우리 인체는 그 자세를 기억해서 조금 더 많은 시간 동안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바른 자세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조금 더 좋아진 느낌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